오늘 선행리 124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그걸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3인의 공통점. 3명의 남자 사주입니다.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벌었냐? 이 사람들은 번 돈을 이렇게 세상에 나눠주고 싶어 하냐?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번 구조를 보면 되죠. 오늘 7월 마지막 날인데 공개응자 신청이 없어서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의 진입장비의 교과가 참으로 높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때는 그걸 없애보도록 하죠. 그때 참석들 많이 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농담이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마이클 제이 폭스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에 상관없이 마이클 제이 폭스의 백투 더 퓨처 시리즈 1, 2, 3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최고의 배우 중에 하나죠. 신축 갑오 계유 임자. 그대로 구조를 보겠습니다. 편제사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상담할 때 어떤 분이 신살, 명리를 조금 독학을 하셨는데 그분은 남자분.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제가 그때도 계속 강조했었는데 신쌀 가지고 사주 보지 마셔라. 그건 진짜 명리 100% 중에 1, 2% 가지고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신자진삼합에 개사사, 이렇게 사사 이렇게 돼 있어서 겁살 이렇게 막 겁내하고 막 이러던데 아무 의미 없다. 그런 것은 사주 보는 게 아니에요. 천간만 봐도 인생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절대 옳지 않다. 끊어라. 그런 사람하고 상담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지 마라.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간지가 왜 존재하고 왜 사주팔자는 8글자고 이 대세형은 뭔데? 본인들이 뭐 귀신이라고 돼요? 사주 8글자 가지고 얘기하게? 택도 없는 거죠. 그 8글자가 어떤 지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져요. 어떻게 이 천간만 가지고 보냐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아니고 신살만 가지고 본다고요? 신살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신살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지, 땅과 땅에 반응하는 이 연지 기준으로 이 삼합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 땅에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합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땅의 관계, 땅의 조합, 그럼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그건 굉장히 미미하다고요. 그거 없어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통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핵심을 봐야 되는데, 핵심에 곁가지 가지고, 그것만 집중해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안 되죠. 안 됩니다. 핵심이 중요하다. 5월에 태어났습니다. 개수로 태어났네요. 여기에 이제 머릿속에 12운성부터 막 그러지 마시고 핵심은 뭐다? 10성 먼저 가야죠. 5월이니까 뜨거워. 개수 힘들겠네. 증발하겠네. 뭐 이런 거부터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종합적인 사유가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야. 나쁘진 않죠. 당연히. 하지만 순서를 바꾸지 마라. 핵심에 주력하라. 내가 돈의 사회에 태어났어요. 편제. 근데 편제와 정제가 다르죠. 그럼 구분해서 편제사회란 이런 거야 하면 되죠. 여기에 5월은 병기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재생살라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단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어때? 이런 의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돈이 재생살이니 내가 젊을 때 사업하고 이러다가 재생살라면 괴롭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천간에 아무것도 튀어나와 있지 않네. 여기에서 병기정. 그런데 요 기토가 이쪽으로 가 있네. 요게 요 공간에 있던 것이 이런 식으로 기축이면 기토가 이렇게 해서 임묘해서 이쪽으로 가는 셈이에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축 원중기문 탕화로 해서 이 돈이 이 해외 국가 자리 해외 자리에 이 평관과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죠. 그런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는 재생살이지만 이게 임묘한단 말이에요. 오화 자체가. 그러면 이 정화, 기토 얘가 임묘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건 이 관과 연결해서 벌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천간에 들어있지 않은데, 튀어나와 있지 않은데 뭐가 올라와 있냐? 상관이 올라와 있죠. 상관, 생재.
이 상관에 근이 없는데 이 진묘인 이때부터 근을 만나죠. 바로 학창시절부터. 그래서 이제 연극부 이런 거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상관이라는 것은 몸인데 열심히 생해주려고 해도 이 갑오 자체가 상관, 그래서 갑이 굉장히 힘들죠. 사시니까. 거기에 옆에서 이제 인성이 막 두들기니까 이 몸이 많이 안 컸다면, 키가 작아서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이클 제이 폭스는 타고난 센스가 있었고 이 낙천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게 제극인이에요. 편인 제극인. 편인은 부정성의 외로움이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극인을, 특히 편제로 제극인 하면 굉장히 센스가 있고, 머리 제극인, 판단력, 검증력, 뭐 선견지명 이런 거, 뭐 두뇌회전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외로운 마음이 가셔요. 부정성이 제거돼요. 해소돼요. 그래서 굉장히 낙천적이 된다. 이런 거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상관생제 한다. 이때 학교 다닐 때 진토라는 학교에서 내가 드러난 셈이고, 겁재가 드러난 셈이고, 거기에서 진중을목이 드러난 셈. 상관생제. 아, 이때 이제 이런 단체, 이 나이로 보면 학교에서 내가 연극을 했어. 상관생제를 했어. 이게 즐거움. 그죠? 유희활동.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학창시절에는. 그런 걸 열심히 했다. 이제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 편인과 이 편관이 유축합을 하죠. 그죠? 제극인된 편인이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인데, 이 상관 페인이잖아요, 천간이. 그죠? 그러니까 편인 가지고, 편인 자격 가지고, 특수 자격 가지고 상관, 말하다, 일하다, 나만의 특별한 재능을 쓰다. 상관페인. 그러니까 상관페인은 국가 자격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 그게 이제 크게 국제적으로 놀면 뭐예요? 외교도 되고, 로비스트도 되고, 이게 공부 자격, 이 평관에서 올라왔고, 거기에 이렇게 오축이 되면 또 이 재성들이 신금을 자극해서 제극인 데서 올라온 거, 현실성을 갖췄어. 그죠? 그런 자격으로 말하다. 그래,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이런 거 다 돼요. 내 인성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 이런 거죠. 내 인기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어. 사상, 학문, 이런 쪽으로 가면 내 사상, 내가 터득 학식, 지혜, 편이니까 이것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어. 그것으로 세계적인 명예를 끌어올 수 있어. 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돈의 사회에 태어나서 난 돈 벌어야 되겠어. 상관성, 내 재능으로 벌어. 근데 이 재능은 자격을 갖추고 하는 거야. 연예계, 문화계, 예술계, 딱딱딱 되죠. 그렇게 그러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오축 원진경은 통화에는 정말 특별한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창의성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귀문 하나 있으면 참 좋아요. 이게 귀문이 2개 있죠. 이게 유자, 파이면 사유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세요. 이렇게 상관이 진묘인, 그래서 근을 갖게 되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런데 이제 인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그 20대부터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간에 이제 이거는 경금이 올라오면 많은 거 혼잡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부로 단적으로 봐도 인성을 이 공부 저 공부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이 편인 사회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정인도 올라와서 상관패인 정인적 자격, 이 경금은 어디에서 왔겠어요? 축토에 임묘하잖아요. 천간경금이 임묘했던 게 올라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기, 정인 인기를 얻다. 그게 이제 개만 땅 이런 식이 아니고 이게 다 유축 합을 통해서 올라온 거니까 이게 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가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갑이라는 게 지금 근이 없는 상태인데, 그럼 근 들어오면 무조건 세죠. 이게 아니라 금극목 구조란 말이에요. 그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죠. 이 오행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십성하고 오행으로 보는 거 이런 것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유파해서 이게 제극인으로 긍정성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오화가 축토에 이렇게 관해서 버는 돈이라서
이 화기가 굉장히 강렬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은 아닌데 이 상관생제하면서 계속 이거 커지죠. 진묘인 목생화로 계속 커지죠. 특히 이게 신묘 묘파 하면 이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오화가 파해서 묘목의 에너지를 쭉 빨아먹는 거예요. 마치 인사형 이런 것처럼. 근데 이때 이제 자묘형, 이 묘라고 하는 것이 자묘형 걸리면 이 수기의 문제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근데 이때는 이렇게 수기를 빨아들여서 이제 동료들과 같이 연기를 하여 돈을 버는데 이게 인성으로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벌어오냐? 두 가지 방법이죠. 이게 화극금만 보지 마시고 그 입장에선 재성을 빨아들이는 형태예요. 달궈지니까. 또한 얘가 이렇게 임묘하는데 관에 돈이 들어가는데 이 관하고 나하고 이렇게 합을 하니까 관에서 나한테 돈을 지급하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세계적인 명예, 그래서 재성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관인으로 벌 때 돈을 훨씬 많이 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가 목생화를 받으면서 오화가 유금을 세게 달고요. 굉장히 얘가 이제 오행적으로 날카로워지죠. 살기등등해집니다. 그래서 얘가 이 수기는 자명 이런 식으로 수기가 빼앗겨서 목에 이 유금에 막 이 화기에 달궈진 유금이 수기에 풀려서 좀 살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살기등등함이 목을 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몸인데 그냥 몸이 아니라 이제 얘들이 가리키는 것이 물론 신체적으로 이제 내부도 있지만 신경 같은 거예요. 신경. 얘가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간신비패신 담소위대방 거기에 이제 목에 담과 간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췌장도 되고 신경도 되고 혈관도 되고 등등등 다 돼요. 근데 이렇게 목이 얘를 딱 자르면 그러면 목생화로 흐르는 그 흐름이 망가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뭔가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쪽으로 발현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은요, 이게 이제 심장 그런 문제도 될 수 있어요. 세운에서 또 금수가 많이 오면, 왜냐면 이럴 때 금이 지지해서 강해졌는데, 그럴 때 목을 확 자르면 확, 목생화의 연결성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화가 필요로 하는 목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빈혈이 온다든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핑 돌아서 이렇게 푹, 잠시 막 기절한다든가, 막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당 떨어질 때 이제 쇼크가 오고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 그 배우 누굽니까? 김주혁? 또 사주를 보니까 운전하다가 이제 그런 조합이 있었던 사주이며 이제 그런 연월 1이었거든요. 그때가. 어쨌든, 네, 그런 중에서 파킨슨氏병이 이때부터 일찍 20대 중반인가 발병했죠. 그런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금극목 구조는 항상 활인 쪽에 그걸 병행해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게 동양사주, 우리 사주라면 연예활동, 뭐 상관상 내 재주를 띄워서, 왜냐면 이 근이 왔으니까 이 단체 속에서 배워서 열심히 비겁들하고 함께 연기해서 돈 벌고 뭐 연예활동하고 이런 건 좋긴 하지만 이게 원국 자체에 이제 근이 없는 상태의 조합이 금극목으로 간지를 이뤄서 들어왔으므로 이 편인성을 써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종교명리 철학성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의료, 이제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 오축원정기문 탕화에서 암시하고 그러는 게 이제 귀문하면 당연히 이제 정신적인 공부. 왜냐면 이 재성사회지만 편관과 함께 유축합, 이것이 유축합에서 금이 굉장히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성사회에 태어났다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 사주가 암시하는 것은 그런 정신적인 것을 굉장히 개발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강한 인성 에너지를 써서 소진하라 이런 뜻이에요. 소진하지 않으면 늘 그게 오행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태로 내 몸에 흐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상담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런 에너지들을 전혀 소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인성대운, 그 중에서도 이제 편인, 정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정인, 편인 이런 분들로 이제 간여지동으로 운이 들어오는데, 많은 분들이,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감을 좀 느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부동산, 주식,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런 거 하라고 그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냉정히 얘기하면. 그런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라.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쓰지 않을 때 오행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흉함을 극복하고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달라져요, 사람이. 왜? 그거 외에는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아시겠습니까? 그, 스크루지 영감, 그 구두쇠가 바뀐 것, 그 하루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 충격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이 보통의 인간에게 발생하기는 굉장히, 사실 뭐 영화적인 얘기잖아요. 그야말로 동화적이죠. 그래서 공부, 수양을 할 때 사람은 서서히 바뀐다. 이게 뇌와 심장이 바뀔 때 사람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내 몸이 이렇게 됐을 때, 이 편인, 그래도 낙천적으로 이 사람은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에게, 왜냐면 내가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이 식신과는 좀 다릅니다. 이 식신은, 내가 좋아하는 일 쭉 하는 형태, 상관은 타인이 좋아하는, 이게 이제 사회의 상관도 되죠. 이 편인내 고통받고 있는, 이런 거죠. 에너지 쪽쪽 빠지잖아요. 이게 상관이, 여기에 있는 뭐 반려동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왜냐면 나보다 젊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사회에 있는. 그러니까 항상 십성의 전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쓰면 상관이고 사람으로 보면 아랫사람이고, 육친적으로 보면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편재 하면은 엄마 자리에 지금 아빠가 와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럼 아빠 입장에서 보면 아빠의 생각이에요. 누군가는 에너지 그렇게 써요. 깊어져야 이런 걸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단순하게 뭐 12신살 이런 거, 12음성 이런 거 가지고 사주 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뭔가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오늘 포커스에 집중하면, 오늘 논지에 집중을 하자면, 이 상관성이라는 거. 근데 유금이 유축하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내 생각이, 이걸 교육업으로 쓰면 내 생각, 내 자격, 내가 깨달은 바를 올려서 상관을 가르치는 것도 되고, 근데 그게 금공목조합이면 생기가 상하니 생기를 살리는 활인업적으로 가는 게 좋고, 이 제극인의 탁월함, 오축의 천재성, 자유기문의 천재성, 이런 것들이 금공조합에 많이 일어난다. 내 자신과 이렇다. 일찍부터 종교명리 철학 이런 쪽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예술 문화계에서 활동하고 연기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동시에 그런 것들을 병행시켜야겠다.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개운이 되죠. 최고의 개운은 직업 개운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활 개운, 그래서 음식, 섭생, 운동, 또 요즘에 막 칼라 테라피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일부다. 그런 거 따져가지고 인생을 바꿀 생각을 허덜덜 하면 마라. 사는 토양을 바꾼다, 터전을 바꾼다, 외국 나가면 무조건 잘 된다. 극소의 사례로 여기에서 굉장히 성장이 안 되고 몸이, 그리고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그러다가 외국 나갔더니 몸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거기에 그런 활발한 문화, 활기찬 문화, 남을 이렇게 키가 작다고 몸집이 작다고 학대하지 않는 그런 문화에서 정말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정말 대단한 리더가 되었다. 이런 건 극소수예요, 극소수.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직업성이에요. 그래서 타고난 에너지를 어떻게 잘 쓸 거냐. 그리고 오행의 충돌성, 이게 이제 에너지거든요. 내가 아파, 지금 무기력해. 근데 양반에 가서 검사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명리 공부하신 분들, 명리를 공부하지 않아서도 이제 어쨌든 음양오행의 작동법, 에너지의 작동법에 대해서 한의사들은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몸의 진기는 이제 숙이죠. 그것이 완전히 지금 고갈되어 있고 완전히 말랐구나. 실제로 그런 사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나 건강했는데
엊그저께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갑자기 이번 달 들어서 확 그냥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런 달에 예를 들어서 무, 기미 이런 달에 이제 연과 함께 딱 반응해 수기를 쫙 내가 술을 쓰는 목일가인데 예를 들어서 그걸 고갈시키면 몸에 진짜 진기가 쭉 빠져나가요. 쫙 고갈이 말라버립니다. 그럴 때 진짜 몸이 축 나가요. 그럴 때 물 열심히 마시고 무슨 국찌개 이런 거 수기가 많은 음식 먹는다고 낫냐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는 우리 동양적 장점을 취해줘야죠. 진짜 보약 이렇게 진기를 다시 보호하는 그런 보약 같은 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그거 드시면 그러면 낫냐? 낫죠. 쫙 몸이 보여지니까 서서히 다시 기운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 뭐 수술수 있어요. 뭐 어디 아플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는 별로 좋지 않죠. 수술수까지는 뭐 설명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아플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몸이 좀 이런 부분에 건강 물어봤을 때 굳이 뭐 이렇게 꼭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건강과 관련된 것도 이런 거 물어보면 이럴 수 있으니 건강검진 꾸준히 받아보시고 귀찮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은 나라에서 한 번씩 매년 이렇게 무료 건강검진 시켜주잖아요. 그런 거 받아야죠. 그게 상당히 귀찮아요, 사실은. 발병했을 때 공짜로 다 지원해주는 게 사실은 편하죠. 어쨌든 얘기가 굉장히 길었는데 이따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우리 은발이 형, 영보석의 한 장면이죠. 을미신사 김효 임신 4월 정인사회에 태어났습니다. 정인하면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죠. 공부로 한정하면 안 되지만 그 베이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화, 예술 이런 거라고요. 문서 뭐 등등등 자격 온갖 것이죠. 요즘엔. 그것의 베이스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온갖 것에 대한 사유를 확장해야죠. 공부는 그렇게 해야죠. 외우는 게 아니죠. 정인인데 화려한 정인이죠. 화니까. 생지니까 항상 생동감 넘친단 말이에요. 이게 오화와 달리 오화는 정점에 있는 거지만 얘는 생지니까 근데 빛의 물상이고 그러니까 가장 화려한 공간이 4월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내 정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 연예 이런 쪽 방송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죠. 방송이 상징하는 온갖 것. 정말 농담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개사일주인데 여기 인월생. 그래서 그분이 인사형 사진을 전공했어요. 대단하죠. 인사형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인사형 그래서 의류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 거라니까요. 왜 인사형의 의류회사가 이 사진 쪽이냐. 그냥 사주에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월인데 수기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인사형 하면 사화라는 빛이 인목의 에너지 생기를 쫙 뽑아가기 때문에 이게 피사체에 빛을 빵 터트리면서 에너지를 쫙 필름에 끌어오는 그런 형태의 인사형, 방송, 사진 이런 게 정지거든요. 쫙 순간적으로 그런 에너지. 인사형 인이라는 것이 이제 목인데 생기가 인사형 나가면서 조절되고 상하거든요. 그러면 인이라는 게 이제 초창기 예전 이제 명리 배우시는 뭐 생목이냐 사목이냐 구별하고 그런 거 진짜 간단해요. 공부할 때 쉽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사주에서도 이렇게 생기가 상하는 금극목 이런 걸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인목이 인사형 당하면 이 생기를 잃어요. 그때 이제 바짝 마르는 구조, 화기에 많은 화기에 바짝 마르는 구조면 어떻다? 그러면 옷감, 의류 이런 물상으로 바뀐다. 누구는 목재, 근데 인사형이 그런 식으로 쓰였다. 그런 거 이제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쉽죠. 그런 걸 배워야죠, 제대로. 근데 어쨌든 무경병이다. 늘 이건 사회고 월지 지장간은 사회의 디테일한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겁재들이 많습니다. 상관을 쓴다. 내 입장에서 상관이요. 겁재 입장은 식신인데 상관을 겁재하고 같이 쓰면 이제 비리, 불법 비리, 부정, 뭐 편법 이런 것들의 속성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인성이 필요해요. 인성 있잖아, 정인. 상관, 폐인, 문화계, 연예계, 예술계, 학계 이런 쪽에서 내가 비겁도 갑자기 활동하는데 그것이 튀어나와 있죠. 근데 이 정인이
정인을 위해서 내가 활동하다인데 이 식신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죠. 이게 이제 사지기 때문에 이 그래도 다른 거 없을 때는 씁니다. 경금, 사중경금. 경금 입장에서 얘가 장생지라 얘가 유리하다. 그래서 얘는 못 쓴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요. 갑자기 쫙 남극에 떨어뜨려 놔도 어쨌든 살아가요. 사신합수 이렇게 해서 내가 상관으로 이 인성을 끌어오죠. 그죠? 내 연기로 이제 너무 복잡하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내 상관적 능력, 연기로 어때요? 이게 상관, 팽이니까 사회의 문화계에서 내가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하는 거예요. 사신합으로. 그러면서 형 하니까 조절해서 왜냐면 이런 사회의 속성이 계속 변하죠. 생동감 넘치게 생지고 더더욱. 그래서 형 끊임없이 조절하다 바꾸다. 똑같은 연기 맨날 이런 연기만 한 게 아니죠. 한동안은 그런 거 했죠. 뭐 첩혈상, 정전자, 온갖 도박, 쌍관총 들고 이렇게 많이 했지만 그 이후에 마호장룡 뭐 등등등 계속 변신이라는 거고 그러면서 사신합수 내가 그렇게 이 연예계에서 영화계에서 활동하면 사신합수 돈을 버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돈이 너무 많이 벌려서 돈이 튀어나온 형태예요. 내 연기에 장생받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사신합수에서 돈 엄청 벌고 이게 또 얘가 양인이 있어요. 양인이 있으니 이 양인성의 속성을 쓴단 말이에요. 내 이 상관 사신형으로 해서 형 법조 의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파장하면 뭐 수리 이거 뭡니까 뭐 전기도 다루고 전기 수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화약 폭발물 온갖 것을 다루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누군가는 컴퓨터 뭐 이런 걸로 씁니다. 빛을 이제 이 기계에 전달하고 전자공학 어떤 전자회사 무슨 기계공학 기계를 만드는 회사 이런 데 다니고 뭐 등등등 많이 써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면서 왜 그런 식의 의미가 되는지 그것이 메인은 아닙니다. 십성을 알고 이제 그 다음에 단계별로 가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되면 미토 입장에서는 미신합으로 연결되니까 비겁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관을 갖고 있어서 내가 편관이 양에는 편관으로 다스려라 묘미합하면서 해묘미 이런 식이죠. 해수는 천간에 떠 있는 상태 가삼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견들을 보면 이제 편관 갖고 있으니까 또 이제 백호 편관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 옛날에 한때 주연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이제 다스려서 해묘미 묘미합의 왕지를 내가 이제 이쪽에 올린 거라서 내가 세계적인 명예를 얻다 그러면서 식신제살로 내 능력으로 내 연기로 식신제살은 그야말로 실력으로 명예를 얻는 거예요. 내가 얘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 명예죠. 주인공이다. 항상 주인공 역할을 한다. 이게 그 뜻입니다. 내가 이 사회에 있는 경쟁자들을 내가 내 관으로 다스리니 내 브랜드로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내 브랜드를 올린다. 이런 거죠. 식신제살로 세계적인 명예를 내가 끌어오다. 재생살, 식신생제 연기에서 돈, 재생살 뭐라 그랬어요? 스타. 재생살 돈 잃느냐? 돈 잃는다. 그렇게만 보면 천간 보면 돈 잃겠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사신합수가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식신제살 생기가 상하죠. 그러니까 영화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총 쏘고. 빛 속에서 튀어나오는 이게 총알 물상이잖아요. 사중경금 총이고. 이게 사신. 여기 사중경금이 여기 나와 있는 형태. 그렇게 해서 여기 총 빛의 속도, 이게 트리거란 방아쇠를 딱 당겨서 튀어나온 총알이 생기를 상하게 하는. 그런 거니까 이제 영화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양인 그놈이 좀 권력자야. 권력을 올렸어. 그걸 내가 제압하고 총으로, 총알로. 이게 다 이제 그런 에너지대로 쓴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재생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재생살은 스타성 이런 걸 떠나서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재생살을 잘 쓰면 특히 이제 중년 이후에 이 재생관, 재생살, 특히 재생살 이게 이제 50대에 54대운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 돈을 이 사회의 어려운 곳에 주는 거예요, 이게. 사회의 어려움, 난제, 이런 것도 사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게 돈을 내가 재생산을 하면 내 돈이 쫙쫙 빨릴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내 돈을 퍼주는 겁니다. 수생목으로. 그러니까 재생산을 가장 잘 쓰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번 돈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평관들에게 내가 다 나눠주다. 이해 되십니까? 실제로 최근에 상담할 때 그분이 젊은 분인데 여성분인데 전 재생사를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사상가가 되는 사주. 젊지만 이 명리를 스스로 8년 동안 지금 32인데 24살 때부터 독학을 해왔고 상담을 하면서 아주 깊은 얘기를 서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 저는 좋았는데 이제 그분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자기 사주가 정말 어떤 그릇인지 자기가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그 어릴 때부터 불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야말로 딱 기반이 갖춰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년과 말년에 쓸 에너지 준비를 착착착 해놨다. 사회에 사고 있는 일도 그렇다. 활인성이다. 자기의 재능을 또 식신이 드러나 있어서 마음껏 쓰고 있는 자격으로 참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너무너무 좋은 구조를 정말 잘 쓴 그런 분이었고 여기서 재생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진, 임신, 갑인, 정묘, 키아누 리브스. 요즘에 이제 존 윅형으로 요즘에 젊은 분들은 더 많이 아시겠지만 매트릭스의 네모 정말 시대를 바꿨던 그런 영화 주인공은 영원히 남겠죠. 원래 레바논이 고향이죠. 그래서 동서양의 이미지가 섞여 있어요. 항상 그렇게 혼혈이 잘생기고 이쁘다. 그래서 요즘에 외국인들하고 결혼 많이 하는데 2세들은 복받았다. 갑진, 임신, 외모를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세상이니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문제죠. 갑진, 임신, 갑인, 정묘 한눈에도 어떻게 돼요? 비겁이 굉장히 많죠.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아이구야 평관월에 태어났다. 평관하면 항상 평관 사회에 그러면 조직 사회네 조직 생활을 해야겠네. 직장 생활이네. 기본적으로 달려보면 이제 큰 명예를 얻어야겠네. 명예를 추구하는 사회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좀 힘들겠다. 가장 힘든 게 이제 어쨌든 평관 월지에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수단이 있어야죠. 근데 이 수단이 있어요.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 수단은 더 이상 반복 안 하고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중간에 끊지 않고 살인소통이 딱 보이죠. 수단을 딱 줬어요. 감목 입장에서는 절친인데 그래서 절처봉생이죠. 이 감목이 신금을 만나면 절치의 봉생 딱 나를 생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만난 거예요. 다시 살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이 편인이라는 거죠. 편인인데 재근까지 되어 있어. 조합이 굉장히 좋죠. 살인소통, 공부 많이 해라. 배우라는 거 우리가 다 하니까 문화 예술계에서 활동하라. 그런데 그게 편인 재화니까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이제 많은 여기가 제극인 편인 제극인 오늘 뭐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게 어때요? 신자진의 자수가 임수로 튀어나오는 형태의 가사막, 그러니까 인성구, 이 돈도 어쨌든 신지인에서 이게 평관 어떤 조직에서 단체에서 내가 벌어야 되고 그게 인성단체라는 거고 반드시 내가 이런 연예 이런 쪽에 공부 이런 쪽을 통해서 어때요? 사회에 갑진이라고 이 백호가 돈을 많이 깔고 있는데 그죠? 얘 재생살 살인소통하는 게 얘도 스타 돈도 있어 명예도 다 내가 끌어와 이런 건데 사회에 또 국가 자리 세계 자리니까 해외 자리니까 세계적인 스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인묘진 방압으로 해서 싹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면 얘들도 싹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스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상관 연기를 통해서 이게 인중병화에서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정임합으로 인기를 끌어오죠. 이 인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온 거예요. 이렇게 끌어오면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근데 얘는 묘신 규문으로 끌려오려고 하고 얘는 치니까 인묘진으로 해서 끌어오고. 이게 충나니까 무조건 천만의 말씀 살인소통 딱 되는 사주죠. 그죠? 그리고 이거 이제 편관, 물론 이제 운에서 이렇게 막 임수의 활동 에너지가 막힐 수 있잖아요. 그게 편관이 나를 이렇게 충하고 극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러면 임묘진으로 대적하는 것이며, 그죠? 그럴수록 더더욱 이게 이 편인적 에너지를 내가 쓰고, 그래서 그러한 살해 에너지를 내가 인성으로 살인소통하겠다. 그래서 그 리틀 붓단가 그런 영화 부처님 역할로 한번 한 적이 있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편관이라고 하는 게 기계잖아요. 그러니 예전에 키아누 리브스 사주는 한번 제가 매트릭스 4편인가 나오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로 뜬 게 아니라 진짜 존윅으로 떴죠. 그 영화는 개차반이었죠. 그렇게 만들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뭐 그것까지 알겠어요? 와쇼시키 자매가 영화 워너브로더스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영화를 개차반했다는 거 그런 건 알 수 없죠. 어쨌든 그거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인 기묘 이러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내 몸이. 그러니 이게 전혀 이게 흔들림 없어요. 거기에 이제 금극목 그러니까 내가 세운에서 이렇게 확이 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에너지를 내가 그러니까 인중병화 에너지도 많이 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합해서 편관에 대드는 것이고. 근데 항상 직접적 그건 이제 영화적 에너지를 쓰는 거고 항상 이 사람은 이 편인 에너지를 굉장히 또 장생 편인이니까 굉장히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게 상관적 에너지, 상관에 대해서 이제 배품 이런 거 더 이상 강조 안 드려요. 이게 겁재하고 같이 또 이게 양인이죠. 묘목. 양인하고 상관 쓰면 불법 비리성도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데 항상 사회의 이 편인이라는 게 신자진에서 이 정신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싶지만 어쨌든 실제로 있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주가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전생 에너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불교가 예로 드렸습니다만, 본인이 태어나기 이전, 단순히 지금 사회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사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조상짜리니까. 그 이전의 이제 사상,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배품 행동할 때, 그러한 옛날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 이런 거에 따라서 활동한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임수가 요 진토의 인묘잖아요. 인묘된 것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토생금 금생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영화적으로는 어쨌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재생살 살인수통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지만 내가 어떻다? 싹 이렇게 방압을 통해서 내가 끌어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에너지, 사회의 에너지를 다 끌어오는 거 그것이 재관이고 인이면 엄청난 걸 끌어오는 거. 엄청난 돈, 명예, 사랑, 인기 뭐 이런 거 끌어오는 겁니다. 내 상관적 능력으로 인성 쫙 끌어오는 거죠. 이 인성 밑에 편관 있고 이 옆에 토가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인데 이렇게 하면 쫙 딸려온다고요. 합으로 막 내 몸으로 내 연기로 다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들어오는데 그런 거 다 끌어오면 야 금이 세운에서 강해져. 예를 들면 무신 뭐 기유 이런 운에 뭐죠. 병신 정유 이런 때는 지나갔지만 그때 이게 화극금으로 달궈진 이런 금의 에너지가 내 신체를 막 칠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베풀고 이러면 이 편인의 에너지를 쓰고 이러면 그 휴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히게 에너지를 잘 써온 것이죠. 그런 에너지를 쓸 때 내 몸이 상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근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금극목조합을? 아니에요.
특히 수운에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대세운이 목이 강하니 뭐 별 문제 없고 금이 쭉 들어오고 위에서 이렇게 수기를 막아낸다. 이렇게 되면 수기를 막아내는 게 수가 더 강해져서 이 상관 이 정화가 수기를 많이 이렇게 받으면 이게 내 몸명이거든요. 내 인중병화가 튀어나온 거예요. 항상 식상한 몸이에요. 내 표현 양식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몸이다. 그런데 금수로 강하게 흘러서 금이 밑에서 강력하게 쳐버리고 대운과 막 엄청나게 이 사주는 그런 사주는 아니죠. 대운에 지금 목이 굉장히 강한데 예를 든다면이에요. 대운에서도 금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세운도 금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목을 빵 치는데 천간에서 또 수기가 떠서 혹은 금이 뜨면 이제 금생수 하다가 수생목으로 하다가 이게 세운에서 만약에 수기가 막히면 이제 금국목이 일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목생화의 단계가 깨질 터이고 수기가 오면 직접적으로 이제 수가 화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내 몸이 이게 잡히는 거거든요. 내 활동 에너지가.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이 맨날 그런 거 건강만 생각하고 죽음만 생각하고 살 수 없어요. 사람 뭐 공술의 공수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하고 이러다 가는 거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몸을 방치하는 거예요. 운동 하나도 안 해.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친한 친구가 다 항상 운동하라고 하지만 운동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러니 몸이 아프게 돼요. 언제 운동하겠어요? 진단 받고 나서 어디가 아픕니다. 어디가 안 좋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운동한다. 자, 키아누 리브스는 이 살인소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태어난 사회가 전쟁터잖아요. 레바논, 탱크도 많고, 이제 그런 데에서 재생살 당하면서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 많이 봤죠. 사람으로 보면 아까 식상이 내 아랫사람, 사회에 있는 젊은이들 이렇게 되지만 사회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편관에 장생받으니 얼마나 깨달음이 많겠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영향을 받습니다. 젊을 때, 이럴 때 영향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내가 나의 능력으로 다 끌어오지만 이것을 이렇게 내 상관적 에너지를 써서 이게 보면 무, 인, 기, 묘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재성을 올렸죠. 누구에게 올렸어요? 픽업들에게.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인중 무토 올려가지고 지지에서는 인묘지인에서 내가 막 끌어오고 이렇게 했지만 천간에 띄워서 갑하고도 나누고, 왜냐하면 상관 생재 하면 얘도 같이 멀리서 이 상관 폐인에서 인성 가지고 연예계, 영화계 뭐 이런 데서 얘하고 같이 상관 써서 버는 돈이거든요. 그럼 얘도 나누고 이 근이 되어지는 인목들에게도 다 이렇게 머리에 부어주는 거야. 돈을 막 올려주는 거야. 편제를. 또한 이 편인을 사람으로 보면 외롭고 힘들고 병약한 이런 사람들을 제극인 이게 돈으로 기부해서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클 제이 폭스의 계유의 오일 때 제극인 낙천성 그게 행복을 주는 거거든요. 스스로 이제 그걸 느끼는 거지만 사회의 재성으로부터 내 외로움, 염세주의, 편인 이런 것들을 다 제극인해서 스스로 하는 거라면 이렇게 해서 내가 돈으로 혹은 내가 만드는 즐거움, 이건 이제 내가 영화적인 어떤 결과물 이것도 됩니다. 상관생재니까 영화 찍어서. 근데 그걸로 하나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즐거움을 주는 것이며 내 실제로 돈을 비겁들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편인들을
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돈으로. 이렇게 자꾸 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 여러분도 이제 명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여기서 포인트는 재성사회 상관생제로 연기해서 돈을 벌다. 근데 그 사회의 에너지가 재극인을 막 하는데 그래서 나는 낙천성을 가진 사람이야. 그죠? 이 머리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오화가 우측 이 편관에 항상 어떤 관이 나를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기획사 이런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돈이죠. 당연히 이제 관에 소속돼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 관에 소속되어서 이렇게 내가 자격을 이게 이제 살인소통은 측은지심이에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한 이 특수조직과 특수자격을 내가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 또 되는 것이며 또한 일반 팬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팬으로부터 사랑을 받다. 그 팬들의 사랑을 끌어오다. 팬들의 사랑이 여기 나한테 나와 있잖아. 이렇게. 얘한테 또 가고 나한테도 오지만 여기서 이제 유자파에서 약간 왜곡돼서 전달이 되겠죠. 이 양인들한테는. 내가 어쨌든 계속 그걸 끌어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런 것이고. 창의성, 귀문 2개. 거기에 금국목이 여기에서 간지로, 그 다음 지지조합이 그렇게 된다. 화급금 돼서 살기등등 할 때, 이제 그런 게 신경, 이제 이런 문제다. 스티븐 호킹, 이런 분들, 무하마드 알리 사주들 보시면 알 수 있다. 그럼 내가 그런 구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쪽에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게 좋다. 편인이 있으면 특히 꼭 편인뿐만 아니라 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강할 때 공부로 그 에너지, 오행적 에너지를 많이 소진시켜주는 것이 좋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호민인가 그 웹툰 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슈화가 됐었죠. 누군가가 이제 이슈화 시켰죠. 그 사주도 보면 이제 금이 굉장히 많죠. 정밀주에 이제 연월에 이제 신유금이 굉장히 많은 상태. 그런데 이제 미중을목이 다음에 풀어드릴까요? 계속 연일만 하니까 좀 그런데 그냥 들어보세요. 미중을목이 연월의 유금에게 이 격각 유금에게 이제 미중을목이 상하죠. 내 입장에서는 그게 편이니까 제극인 돼서 나의 상상력을 엄청나게 이제 현실화하는 그런 쪽에 좋은 애를 썼다면 자식의 입장, 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식상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의 몸에 이렇게 도식이 걸려서 이제 자식은 이제 특수학교를 다니는 이제 그런 상이 나오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대머리고 이게 우리가 어쨌든 명리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인간은 우리가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시뮬레이션 세상 속에 소명을 갖고 더 큰 틀로는 운명을 가지고 부여받고 세상에 나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정말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서 할 거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편한 삶. 예를 들면 뭐 사채업자 이런 애들 남 막 괴롭혀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벌고 뭐 술 마시고 이렇게 많이 쓰죠.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많고 책 소설도 많고 그런 나쁜 놈들 그런 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건지 남의 해코지 안 할 건지 내 의도치 않은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거나 하면 성찰하고 반성해야죠.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죠. 그러나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고독한 공부 속에서 자신의 그릇을 찾아 키워가야죠. 제가 요즘에 계속 도덕경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시 책으로 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올리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생각하고 이러는 거 뭐 한 10분 생각하면 그게 나오겠어요? 밤에 열심히 생각하고 뜯어고치고 기존의 사람들 해석한 걸 다시 한번 보면서 리마인드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 이게 진짜 노자의 뜻은 이게 아니야 이러면서 세상에 정말 쉽게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주고 싶다 이런 거죠. 이 명리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할지 알겠거든요. 근데 진짜 그 스타일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간다. 이제 가을 들어서서 또 내년 갑진년에 이제 일주와 관련돼서 이제
올해 제가 했던 것처럼, 이제 개묘년 했던 것처럼, 이제 갑진년 운세 이런 거 해주면 또, 해드리면, 또 구독자 수 꽤 늘 거예요. 안 할 순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은 신년 운세 이런 거에 이제 필요하니까. 근데 평상시에도 정말 조회수 나오는 그런 썸네일도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매료되게 만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노자가 말하는 무의의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다. 순리대로 가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통점만 한번 보죠. 여기서 배울 거 금극목조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금극목조합이에요. 사신합형 주인발. 그러니까 이거 상관을 베푸는 에너지를 쓰고 이게 재생사를 굉장히 크게 베푼다. 이런 거 전 재산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재생사에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큰 거예요. 크게 쓰는 것이다. 상관을 그런 식으로 소진, 이 배품으로 쓸 때 나의 생계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운도 이렇게 왔으니까 계속 내가 상관적 연기 활동을 하면 돈이 계속 모인단 말이에요. 계속 모이죠. 그러면서 인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상관편이니까 이 사화가 떴으니까 그런 문화계에서 내가 계속 활동하다. 병신합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식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데 문화계하고 합을 하니까 거기에서만 활동하는 이런 형태고, 거기 그럼 돈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런 거죠. 이것은 이제 명예를 더더욱 키우고 내가 식신재산하니까 당연히 내가 끌어오는 것이며, 재생사를 하면서 세상에 내가 번 돈을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그렇게 생기가 상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 거죠. 이건 이제 상관합사라여 내가 굉장히 상관합사 평관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들어 올려서 세트로 이렇게 조합을 그대로 천간에 올린 형태잖아요. 그죠? 식신제살로. 그러니 식신생제도 되고 식신제살로 해서 엄청나게 유명해지는 사주다. 왜냐면 이제 얼마나 몸이 강력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 이 강력한데 식상력이라고 하죠. 상관이 바로 보고 있으니 목의 에너지를 쫙 빼주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배워야 될 거, 이 통로라는 걸 잘 보세요. 이 막강한 에너지들, 연원의 에너지를 다 뽑아오는데 상관으로 내 에너지들, 이 많은 목생화로 쫙쫙 뽑아주죠. 그죠? 항상 편인적, 사회에서 배운 편인적 생각, 문화, 이런 것을 합을 하여 비겁들과 함께 내가 쓰는 거죠. 그러니 항상 바른 상관적 행위를 하다. 편인적 깨달음을 통한 상관적 행위를 하다. 그런 것이 이 42세 때 정말 많이 발현이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특히 이럴 때는 이제 정축이니까 내 상관이 이게 축토에 임묘하죠. 여기에는 이 평관도 임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크게 보면 상관생제도 되지만 축인으로 또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 축토라는 어두컴컴한 곳에 이 뭐가 있어요. 사회의 어려움이 많이 이렇게 담겨요. 그럴 때 나도 그런 곳에서 내 몸을, 내 활동 에너지를 같이 임묘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노숙 에너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쪽에 그냥 쓰고 싶어져요. 그들과 함께 좀 해보고 싶다. 그런 터전에 내가 몸을 숨기고 싶다. 근데 그런데 가면 내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 축토라고 하는 곳은 갑인의 관대지라 굉장히 내가 에너지를 이렇게 받는. 왜냐면 축월에 그 다음 공간이 인월이고, 인월에 이제 인중관목이 만들어지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그런 조합이죠. 그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이제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무문관 37번째, 37번째. 정전백수라고 합니다. 그 조주선사 제자가 질문하죠. 스승님,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뭡니까? 우리 영화는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이죠. 동쪽에서
다들 보셨나요?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뭐 지형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서쪽에서 온 게 맞죠.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까닭이 뭡니까? 그러니까 정전백수다.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요? 굉장히 생뚱하고 맞겠죠. 그 뜰 앞에 잣나무인 거야. 아니 200년 전에 달마조사가 인도에서 건너와서 중국에 이 선종을 전파한 그 이유를 난 알고 싶다고 했는데 뜰 앞에 잣나무래. 그럼 제자의 입장에서 뭐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죠. 조주선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의 이 현실 앞에,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뭘 해서 오전에 여자친구하고 다퉜어, 집에서 다퉜어, 뭐 온갖 일들이 있죠. 다 과거입니다. 항상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리 공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10년 동안 이걸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 자기 혁명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다, 그러다 하는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것, 혁파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과거의 지식, 이런 거, 경에 담겨있는 거, 내가 책을 100권 읽었는데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고 뜰 앞에 잣나무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눈앞의 것, 바로 지금 여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정전백수나 뜰 앞에 잣나무 검색하시면 이런 일화구나 하면서 뭐 우리가 하나씩 상식으로 또 익혀가는 거죠. 오늘 굉장히 어쨌든 길게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힘드네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